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워라. 안녕하세요, 키스토리 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우리 동아시아사 총평 통해가지고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고 어디가 어렵게 나왔었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전문항 해설 강의 자 쌤이랑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 쌤이 총평 때는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우리 빠른 속도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거 자 1위부터 5순위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가장 많이 틀린 거 쌤이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5번 문제였던 거. 자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라고 해가지고 자 어떤 국가인지부터 유추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야? 아하 그 다음에 가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까지 1단계, 2단계 거쳐야 됐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15번 문제였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국군 관련된 거 기억부터 해서 니은 뭔가 사이시기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럼 쌤이 조선 의용대 아니면 한국광복군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던 그 문제인데 자 어디에서 단서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이따가 해설 통해서 말씀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쌤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 8번 문제였었거든. 자, 딱 봤을 때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만 항저우란 키워드가 보였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남송 수도였다라고 한 건데 이거 누구한테 멸망당했어? 쿠빌라이 칸한테 멸망당했던 거. 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13세기. 자, 그 사건들 이따 뒤에 가가지고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자, 요거 다음에는 무조건 맞추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9번 보게 되면 17번은요,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건데 이렇게 무슨 전쟁인지 유추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자 내가 아직까지 어디가 헷갈리는 건지 쌤이랑 단서 잡아보고 나서 놓쳤던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요것도 여러분이 헷갈리게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속어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방법이었었어. 자 쌤이랑 이따가 왜 이게 청나라일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부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뭐예요? 쌤이 말했던 여러분 까다로웠던 문제들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문제 틀렸다 하면 그나마 괜찮아. 왜? 남들이 다 틀렸던 거 나도 틀린 거니까. 근데 이게 아닌 다른 넘버에서 틀렸다? 그럼 뭐예요? 내가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실수했던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 자 나의 패턴을 잘 분석해가지고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전문항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절대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가에 들어가는 유물인 건데 와, 지금 단서 보니까 대놓고 허무두, 창장강, 하류라고 대놓고 나왔으니까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흥, 양다, 무 제일 밑에 있는 자 허무두 문화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2번 가시게 되면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오고 있죠.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거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정당성이란 키워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식부성이 나옵니다. 아 뭔가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절단 관련된 얘기랑 해가지고요. 자 통치 체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자 또 밑에 거 보니까 태정관이란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식부성, 태정관 싹 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묶었던 거고요. 또 하나 정당성, 중대성 이것도 같은 국가야. 쌤이 지금 무슨 국가끼리 지금 체크하는지 바로 이해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지금 보니까 자, 가 말고 또 나에게 제수하였다. 자, 홍역원에서 가에 국왕에게 보냈던 막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가라고 했던 나라의 사신이요. 나라는 국가에 지금 와가지고 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쌤이 뭐 얘기했어? 정당성, 중대성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발해였다는 걸 잡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쌤이랑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다시 정당, 중대.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가는 뭐였다고요? 발해.
잡아내는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1번이었어요. 식부성하고 태정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쭈중 식부성 나오고 있고요. 태정관, 신기관, 이관, 팔성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거 잘 잡아주시고, 이건 이관, 팔성인 거지. 그치? 그럼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제는 필수예요. 필수. 자, 쌤이 그래서 매번 한 얘기가 뭐야?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오늘 숙제가 있다. 그 부분이 뭐라고요? 자, 발의 파트가 뭐로 구성돼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지 갈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리고 자, 일단 여기는 필수로 일단 육모가 끝났으니까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구모 전까지 여러분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충인의 지예신 하게 되면은 발해 유교적 명칭이었다.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일본 파트 한번 얘기해 보거나 내가 한번 이 백지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 한번 숙제로 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관 있고 팔성이 있는데 그 성 중에서 쌤이 싹 다 뭐예요? 문제에서 다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치? 자, 그 부분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나 파트, 이관, 팔성. 그치? 시간만 조금 잡아먹는 문제였지 할 수 있는 문제였어. 자, 나머지 보시게 되면 독서 능력 3품과로 평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 통일신라 원성왕 당시라고 배웠는데 이건 발해였으니까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거 재정 업무에서 대장성 얘기가 나옵니다. 쭈쭈쭈쭈 보이시죠? 일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야? 발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자로 만든 술 감자주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거든. 감자로 만든 술 감자주. 그럼 요거는 뭐로 가는 겁니까? 발해가 됐어야 되는데 요건 또 나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육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뭐가 있다? 상서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안 보이네. 왜? 이거는 바로 당나라 삼성 육부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나라, 그 다음에 발해, 그 다음에 일본의 이관 팔성까지 해서 세 개는 이거를 외워야지만 그치? 분명히 다 외운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안 외우는 사람은 아쉽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쌤이 말씀드리니까 꼭 반드시 복습하는 거 숙제. 오케이? 약속이야. 자, 우리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은 진짜 너무 쉽게 나왔죠?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자, 보니까 장건이란 키워드 쭉 나오면서 선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쓱쓱쓱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바로 뭐야? 한무제 당시 때 우리 장건 파견했던 그 내용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한무제에 관련된 거니까 남비엣을 이렇게 정복했던 BC 111년 당시 때 사건에서 정답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치? 자, 나머지 오답 같이 봐볼게요. 준왕을 몰아냈다. 그럼 위만조선인 거니까 이거는 고조선 파트 가서 써야 되고, 항우하고요 유방이 싸웁니다. 그럼 우리가 진한 교체기 사이라고 배웠었어요. 진시황제 진나라가 금방 멸망하고 항우 유방 초한전 배웠지? 자, 그러면 항우가 졌고요 유방이 승리하게 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한나라. 이 사람이 바로 한 고조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지금 한 무제니까 달라. 자, 그 다음에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그럼 여기 진나라, 진시황제 가셨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히미코 여왕한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리고 3세기경에서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을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때 위나라고 친했었다 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4번 보시게 되면 쌤이랑 이것도 우리 마스터키 통해가지고 꼼꼼하게 분석 다 했던 내용들이지. 자, 보게 되면 민제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어디에 전달됐다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쌤이랑 강남 지역 쪽으로 자, 이주했던 그 내용 배웠을 거야. 자, 그리고 왕이 상복을 입고서 의뢰에 거처하였다. 쓱 얘기하면서 자, 요 한자, 쌤이랑 한자까지 알아야 된다. 왜? 수많은 진나라가 계속 나온다고 배웠었어. 자, 진의 대통이 끊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대업을 맡아주십시오. 옛 수도였던 장안과 려양이 모두 불타버렸다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기출문제 풀면서 우리가 유총 얘기도 했습니다. 서북쪽에서 스스로 황제를 참칭하는데 어떻게 자 동남쪽에서 사양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결국 요 얘기를 듣던 왕이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말 나오고 있지 얘들아? 자 우리 하도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감 왔을 거야. 자 바로 5호 16구 기억하십니까? 저갈강 흉선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서 5개 오랑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중국 애들, 한족 애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강 남쪽으로 이주한다. 그때 이동하면 쌤이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거냐? 원래 서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얘네가 위에서 오랑캐가 내려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동진으로 이동하게 되는 바로 4세기경 스토리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 민재에 굴욕당했던 사건 했잖아. 그래서 축하연 파티 막 이런 거 얘가 막 연애 같은 거 열어가지고 술 따라봐 막 시키고 그럼 왕이 굴욕당했던 사건들. 그러다 결국 뭐예요? 살해당한다라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즉 서진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동진이 건국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4세기경 사건인 거야. 그럼 낭야왕 사마예가 이제 뭐예요? 알았어. 내가 바로 동진에서 왕 할게. 그 계보 이어갈게 했던 바로 4세기 사건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끝인 거예요. 자, 나머지 오답 볼게. 자, 부여의 이주와 고구려 건국. 에이, 이거는 우리나라 얘긴데요. 이거는 중국 케이스잖아. 그치? 가면 안 되고 위만 또 나왔어. 고조선.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 3번은 원래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굉장히 빈출이고 필수라고 얘기했던 바로 7세기경 사건인 건데 자, 우리 나당 동맹이 648년에 체결되죠. 그리고 나서 먼저 멸망하는 게 백제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660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도와주러 온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라고 했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가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빠직빠직 나당 전쟁으로 이어진다고요. 자, 그 과정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 매기 전투 하게 되면서 당나라 몰아내게 되고요. 결국 세워지는 것이 676년에 통일신라가 등장한다. 라는 이 흐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완전 필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게 되면 거란족이 나오는데 거란족은 우리가 10세기에 나온다. 한국사로 따지게 되면 고려시대라는 부분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명관, 남명관 배웠었죠? 근데 지금은 뭐야? 4세기 사건인 거니까 절대 가면 안 되겠지. 오케이. 자, 바로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5번 보시게 되면 얘들아, 살짝 육모라고 하기는 너무 조금 뭐예요? 이번 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단서가 함정이 많았을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지금 이것도 그냥 뚝 하고 너무 쉽게 나왔어. 자, 보시면요. 함정도 없습니다. 쭉 하면서 막 적들이 바다에서 튀어나와. 뭘 함락했대? 조선을 함락시켰대요. 그럼 최소 1392년에 등장했으니까 14세기 말부터 해서 대한제국이 등장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그쵸? 그럼 조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 안 속에서 쭉 막 토벌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한 해 안에 평양 탈환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전쟁이겠어? 너무 뻔하잖아. 바로 항상 나오는 임진 외란 케이스가 나왔어요. 나와라. 쌤이 지도 넣은 줄 알았네. 안 나왔네. 왜냐면 쌤이 여러분들 이거 해설 강의하기 전에 조금 더 보여주려고 막 급하게 막 지도도 막 넣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바로 빠졌나 봐. 어쨌든 임진왜란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92, 98년 사건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당시 때 우리 뭐 배웠었냐면 항외 기억나셔? 일본 사람인데 야, 여기 보니까 문물이 엄청 발달한 조선. 자기네가 함부로 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투항했던 자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사야가가 그 중심 인물이라고 배웠었죠. 그치? 자, 아주 깔끔하게 문제 쉽게 나왔으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린다. 나머지 진짜 아닌 거 제거하면 된다고요. 자, 보게 되면은 명예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했다. 이거는 17세기 사건인 거거든. 그럼 이거는 명나라하고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
두 개 다 연결되는 사건인 거죠. 후금이에요. 아직 후금이 청나라가 되기 이전 케이스인 거지. 그러면은 명나라가 얘네랑 싸우다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도망을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겨주다 보니까 나중에 후금이 기분 나빠가지고 쳐들어왔던 사건은 정묘 호란인 거야.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군의 사르후 전투하게 되면은 이거 막 강홍립 나오는 그 사건인 거죠. 이것도 17세기 1619년 당시 때로 가시면 되고요. 광해군 당시 중립 외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성 나오면은 이거는 조선 얘기인 건데 이거는 명나라가 멸망하는 그 스토리인 거잖아. 얘는 절대 가면 안 됐었고, 마지막 조선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뒤로 가셔야 돼요. 바로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인 거야. 그럼 이때는요, 이제 후금이 이름을 바꿔서입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우리는 청나라야 라고 바꾸고서 쳐들어왔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평양 탈환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없지. 그치? 임진왜란 관련된 거 딱 하나 체크해도 되는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바로 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6번 가니까 이번엔 뭐가 나왔냐면 바로 승려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얘들아, 우리 기출 통해서도 풀어봤지만 화상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쌤, 저희는 보통 감진으로 갔잖아요. 옛날 기출이나 거기서는 보통 그 감진 나온 적도 많은데, 자, 얘들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승려 있지. 불교에서 승려를 약간 높이 불려가지고 했던 말이다 라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힌트가 이거야.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모사한 것이다 라고 쭉 하게 되면서 그 뒤에 보니까 대놓고 나왔어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적산 법화원에 머물렀다. 쭉 이것만 봐도 나머지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는 파트였어.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장보고 무슨 시대 사람이라고 배웁니까? 바로 통일신라 하대 사람이에요. 왕의 파워가 약할 때다 보니까 이때는 뭡니까? 귀족들의 파워가 엄청 강했을 때인 거잖아. 그래서 막 호족들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했던 당시 스토리인 거야. 그럼 쌤이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때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누구? 앤린이라는 승려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나라에 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이렇게 적은 게 입당구법 순례 행기다 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초빈줄이에요. 알겠지?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답 봐볼게. 쇼토쿠 타이쇼의 스승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우리 해자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윙강석굴의 대부를 조성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위진남북조에서도 약간 북위 쪽 황제들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하면 닮아가셨어야 되고요. 일본의 계율 수계 방식 전했다?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8세기경 감진 가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출 풀다가 화상이 그냥 감진이다 라고만 외웠던 친구들은 아이쿠야 잘못 풀 수 있는 그런 함정이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 평가원도 알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그 단어에만 꽂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했으니까. 그치? 그 부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고 바로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쌤이 지금 시험 끝나서 막 많은 친구들이 막 DM을 막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쌤이 강조하셨던 몰라카 저 진짜 기분 좋게 풀었어요 라고 한 게 되게 많이 왔어 얘들아. 그치? 쌤이 뭐야? 평가원의 그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누누이 강조하죠? 자, 보게 되면은 이 몰라카가 이 말레이시아 쪽 저쪽에 있는 그 말라카라고도 하는 곳인 건데 여기 보니까 쌤이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 물라카 왕국이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1511년 포르투갈한테 멸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빈추려고 말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나라는 나라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들아 조금 더 봐볼게. 위에 보니까 성조가 이 사람을 국왕에 책봉하고 정화가 물라카 왕국을 방문하니 가한테 조공을 갖다 바쳤대요. 사실 이것도 다 배웠던 거야. 누구야?
청와의 항해. 우리 15세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누구로 갔었냐면 명나라의 영락제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명중심의 조공책봉 확대했다라고 배우잖아. 그렇죠? 쌤, 영락제가 성조인가요? 맞아. 우리 개념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기출해서 단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제 뭡니까? 얘네가 방문했으니까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러면은 가도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봅시다. 명나라한테 갖다 바치다가 이제 포르투갈이 여기 멸망시키면서 풍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지나는 명나라 상선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자, 화물 빼앗으니 왕래가 거의 끊어졌다라고 해서 문장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치? 자, 이렇게 내가 아는 단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얘들아, 포르투갈 정답 딱 5번 나왔다. 쌤이랑 뭐라고 배웠었냐면 원래 일본하고요 포르투갈 친했었어. 왜? 조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서 일본이 전쟁의 시대가 있었는데 싹 다 정리가 된다라고 배우잖아. 자,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종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39년 되면은 자, 우리 일본이 쇠국령을 내려요. 즉 뭐야? 야, 포르투갈 너 더 이상 교역 안 할래. 왜 언제까지 선교사 문제로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결국 추방당한다. 이렇게 배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 5번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열 느끼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삼포에서 무역을 허락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조선 갔었어야죠. 이거는 명나라니까 X. 그 다음 인두세를 토지세에 뭐야? 포함시켰대요. 그렇죠? 자, 얘들아, 그럼 원래는요 청나라 초기 때 가게 되면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받았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강희제 당시 때부터 해서는요 이제 뭡니까?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징수했다라는 부분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답은 명나라인데 얘는 청이니까 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 다음 거 마닐라를 건설했다. 그럼 필리핀이죠? 갈레온 무역 나왔으니까 이거는 포르투갈 아니야. 바로 에스파냐로 여러분이 갔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맥카트니 사절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나라가 누구한테 보낸 거지? 맥카트니는 영국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좀 무역 좀 더 하자 했는데 청나라는 싫은데? 너희한테 살 거 없는데? 라고 했던 사건인 거잖아. 18세기 말까지 체크해 주시면 다 한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8번 가볼게. 요게 조금 아쉬웠어. 아마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다가 살짝 뭐야? 앞에서부터 이제 국어 풀고 수학 풀고 영어 풀고 약간의 이제 뭐예요? 좀 약간 지칠 때쯤 돼서 아마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한번 봐봐 얘들아. 황제 대항거에서 요 사람을 맞히는 거거든. 기출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나왔어. 승상, 바얀.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대군을 이끌고 적의 수도 뭐라고? 그냥 도시도 아니야? 수도 나왔어. 그러면 이만 항저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북송 멸망하지. 정강의 변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 우리 여기 이만 항저우의 수도를 삼았던 나라는 바로 남쪽 송나라라고 배웠었어. 이 남송이요.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한다?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한테 1279년경에 멸망한다라고 배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 단서가 그거밖에 없어 지금. 쓱 보니까 적의 군대가 옥새, 항복서를 갖다 바쳤다.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남성이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과정 속에서랑 쿠빌라이 칸 관련된 거 정답 1번. 일본 원정 단행했던 스토리인 거야. 그럼 쌤이랑 13세기 당시 때 보면 몽골 제국의 시대였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뭐야? 쿠빌라이 원우 이름 바꾸죠? 지금 뭐야? 우리 고려는요 이미 사위의 나라 푸마국인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뭐예요?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도 쳐들어가고 싶은 거지. 근데 당시에 뭐라고요?
폭풍 바람 이런 게 불게 되면서 결국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두 차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걸 잘 막아내긴 했지만, 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는 거의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 배웠지? 오케이. 자, 그 부분까지 가시면 되고요. 사후풀이 하나만 할게. 쿠빌라이 칸 옆에 이 바얀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기출 풀다면 꽤 많이 나올 거야. 이 쿠빌라이 칸이 아꼈던 몽골 장수야. 그래서 이 바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정말 공을 세웠던 게 무슨 사건인 거냐? 바로 남송 멸망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내가 더 쉽게 풀 수 있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갖고 나머지 오답 가볼게. 자, 대의강미록 하면 청나라, 옹정제 가시면 되고요. 맹안모국제, 이거는 우리 여진족, 금나라라고 배웠어. 자, 난징에서 왜 수도로 옮기지? 조카를 제거했던 명나라? 영락제.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게 바로 베이징이라고 배우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호라즘을 정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몽골 제국이 맞긴 한데 이거는 칭기스칸이에요. 자, 이거는요 나라로 푸는 게 아니고 황제, 사람으로 푸는 거니까 명확하게 더 갔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엔 틀리지 맙시다. 믿을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보시게 되면은 오호,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좀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치?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쌤이 눈이 말하지만 딱 단어에 꽂혀가지고 푸는 거는 한 3, 4년 전까지는 딱 다 맞아떨어졌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하도 잘하다 보니까 점점 트렌드가 사료를 해석하는 거로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원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단순 암기를 넘어서 사료 전체 문맥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푸는 게 원래 맞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남부 지방을 순행했다. 그럼 여러분들 단순 암기했으면 남순강화? 덩샤오핑 이럴 수 있다고. 또 하나 자금성? 이거 명나라 영락제인데? 이렇게만 단순 암기하면 함정이 다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영락제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 성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과연 그 시대인가? 뭔가 다른 함정 없나? 쭉 읽어보는 거야. 봤더니 팔기라는 표현이 있네요. 8개 깃발. 우리가 그럼 이건 뭐야? 후금하고 청나라 당시대로 배우는 건데? 그러면 명 다음에 청인 거니까 맞아? 떨어지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니까 쓱 하면서 가에 대항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예시해보는 거야. 후금하고 청당시 때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나? 그치. 반청 세력이 있잖아요. 원래 일단 명나라 애들은 한족이고 여기는 만주족인 거니까. 그럼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내가 외운 거 하나만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서를 잡아서 얘 아니면 얘 같은데 뒤에 걸 통해서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얘는 이것 때문에 답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청나라 강희제 관련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청나라 가면 되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평가원의 키워드로 나왔으니까 추가 내용 가볼게. 이 내용은 교육과정에는 없었지만 나왔으니까. 아하, 강희제 당시 때 뭐라고요? 6번이나 남쪽으로 순행을 갑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거야. 혹시 우리 청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런 것들을 탐방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즉, 민심을 보러 가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마재은이 만약에 명인지 청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속어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1조 편법, 한 가지 조목으로 이렇게 세금 걷는 거니더라. 이거 명나라 때부터예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처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명나라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청이라는 거 주면은 이런 데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가시면 되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대동법 하면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슈인장 하면 이거는 1605년부터 해서 일본, 에도 막부. 그 다음에 균전지 하면 북위부터 수당인 거잖아. 그럼 다 제거되고 여러분이 고민해도 둘 중에 고민했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고민하다가 언젠지 모르겠어. 근데 1조 편법 처음이니까 얘는 명으로 가니까 얘는 청이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요. 쌤이 그래서 우리 계속 개념 풀고 기출 풀고 사료 해석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각, 센스 이런 거를 기르자라고 했던 게 이런 문제 유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시험 볼 때 쌤이 옆에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 내가 어떻게든 정답을 맞추는 센스, 그거를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해설 강의 이런 거 할 때마다 보지 말고 먼저 문제 풀고 나서 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알겠지? 자, 우리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보시게 되면은 해당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쓱 빨리 밟을게. 자, 외국 상인이 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황푸로 이동을 했다 얘기를 하고요. 이게 중요 단서네. 광정. 외국 상인들 감독 담당했던 거는 우리 바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공행무역이다 라고 배우잖아. 그치? 광저우에서만 하기 때문에 광둥무역체계라고 우리가 배우고요. 자, 이거는 19세기 가게 되면 우리가 난징조약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서 난징조약이 1842년에 체결되죠. 그때 공행무역 폐지가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심폐모 해금정책 후시 금융기계국 절대 이거는 뭐 분석할 것도 없이 딱 공행이니까 이렇게만 보고 갑니다. 오케이. 자, 11번 가볼게. 자, 11번 보시게 되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것도 우리 그냥 다 봤던 개념이잖아. 자, 교토 풍경 나왔어요. 그리고 막부의 3대 쇼군 다 했어. 쓱 보게 되면서 명나라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게 됩니다. 그럼 교토? 맞아. 우리 다 배웠어. 무로마치 막부 배웠었고 맨 처음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개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자였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에서 뭐라고요? 분열되었던 남북조가 통일된다고요. 그치?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명나라 황제 조공 책봉하게 되면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잖아. 그치? 다 했던 개념 내용이에요. 정답 5번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오답 볼게. 전쟁의 시대 싹 다 통일했대요. 맞아. 오다 노부나가가 포르투갈로 받았던 조총이 있죠.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이 사람 때 가서 1590년에 자, 여기가 통일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자, 군사들의 시선을요. 이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 그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서하를 공격해서 굴복시킨 것은 몽골의 칭기스칸. 오케이. 그 다음 나가시노 전투.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조총으로 싹 다 통일의 기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백등산 전투 안 친구 없지? 왜? 이거는요. 지금 우리 지금 기원 후인 건데 이거는 기원 전 200년이잖아. 그치? 한 고조 당시 때 이야기인 거니까 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12번 가볼게. 자, 12번 가시게 되면 나가사키 짬뽕 나온다. 이 문제는 항상 나오잖아. 자, 문화 파트인데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거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러면 자, 나가사키 쪽 보니까 자, 쌤이랑 이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인공섬. 대지마 기억나? 자, 바깥으로 나가는 시마가 섬이거든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발음이 땡땡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나가사키나 아니면 후쿠오카 이런 데 여행 가게 되면 차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부채꼴 모양의 인공 섬이라고요. 자, 이거 관련된 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 우리 에도 막부인 거잖아. 에도 막부 1603년에 개창이 되어서요. 1868년 메이지 유신 등장하지? 그때까지가 에도 막부인 거야. 그럼 쌤이랑 요 스펙트럼 하게 되면은 한국 하게 되면 조선 후기예요. 마치 판소리, 서민 문화. 그 다음에 중국 하게 되면 홍루무, 경국 다 뭐야? 청나라인 거니까 청나라 1636년부터 살아있잖아요.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본은 대놓고 가부키 화장, 에도 막부가 나왔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혼자 가나 문자, 아니 저기 앞에 건데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이거는. 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게 자, 쌤의 하나 말이고요. 자, 13번 가볼게. 자, 13번 보니까 요것도 얘들아, 에이쿠, 육모스럽지 않게 나온 문제긴 했어요. 자, 보게 되면은 백성에 관련된 얘기를 막 엄청 화려하게 하고 있지만 굳이 모르고 밑에 거만 봐도 풀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이 되었었거든. 자,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뭐야? 형제 자매이다. 지금 뭐야? 평등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숨기지도 않았어. 보통 약간 홍시성을 가진 이렇게 나오는데 대놓고 홍수전 나왔지. 그럼 이거 뭐야? 태평천국 운동이잖아. 또 평등, 남녀 평등, 토지 균분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었던 태평천국 운동, 자, 한인 관료층에 의해서 결국 진압당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19세기 사건이었어. 자, 그러면 중체 서용 가볼게요.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기술만 갖고 오겠대요. 무슨 운동? 양모운동. 그치? 자, 그래서 요 사건 다음에 우리가 양모운동이라고 배웠었고, 이 양모운동의 한계가 느껴진 게 바로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에요. 1894, 1895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은 싹 다 바꿨어. 메이지 유신이야. 근데 청나라는요, 일부분만 바꾼다라고 했는데 전쟁 진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느낀 거지. 야, 우리가 한계점이 있구나. 일본 보니까 다 바꿨네. 우리 청나라도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변법 자강인 거예요. 법하고 제도까지 다 바꿔야 되겠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난징 조약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리고는 1차 아편전쟁의 결과인 거니까 1842년경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1차 대전 끝나고 우리 파리 강화회의 배우죠. 거기에 기본 방침이라고 배웠고요. 자,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5.4운동까지 영향 미치는 거야. 중국인데 이거 한 친구 없죠? 이건 어디 나라야? 이건 일본이잖아. 그래서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메이지 정부에서 있었던 걸로 해서 1870년경 자유 민권운동이라고 배웠던 그 파트인 거예요. 자, 백성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파트 1번 파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서 우리 14번 가볼게요. 14번도 훨씬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자, 뭔가 여러분들을 배려하게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도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야. 왜냐면 있는 대로 고르세요라고 하면 사실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유형인 거거든. 근데 잘 맞췄어. 왠 줄 알아?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꿨대. 아하, 근대화 파트구나. 그리고 뒤에 거 쓱 보니까 폐지했대. 그럼 이거는 폐번치현이라고 한 거 보니까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들겠다? 즉 에도막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메이지 유신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일본에서 뭐 했었다고요? 자, 이거를 1873년 가게 되면 태양력으로 바꾸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쓱 보니까 자, 다 뭔가 개혁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쌤이 왜 거둬준 것 같다라고 한 거냐면 메이지 정부에서 우리가 이 니은 디귿은 필수로 외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뭐야? 이건 우리예요. 우리나라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고종 19세기 당시 된 거니까 기억만 날아가도 날아가.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소거법으로 풀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육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틀린 친구 있으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14번에서 조금 쉽게 나왔더니 바로 15번에서 대망의 오답률 문항 1위가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쌤이 딱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됐겠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느꼈던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영공이 땡땡과 제휴를 벌이고 네모네모와 협력을 강화했다. 그럼 뭐야? 내가 슥 보다가 풀기 싫다 라는 유형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사실 쭉 봤을 때
이미 감이 오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조금 더 가볼게요. 영국이 동그라미가 지금 종이 호랑이인 것을 알았대. 그 말은 뭐겠어? 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이에 요 정부가 영국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체크 어디에서?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 누구하고 동맹 조인했다. 이것만 봐도 살짝 감이 왔었어야 돼요. 우리 뭐 배웠었냐면 영국이 누구랑 동맹했지? 영일동맹 체결했다라고 배우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엄청난 큰 형님이 자기 뒷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당시 엄청 큰 형님 중에 한 명이었던 러시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라고 배웠었어. 이 터질 때 배경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혹시 영국이 누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해 보였대. 그럼 약간 중국 느낌 나지 않아? 아니야? 쌤만 그래? 그래. 그럼 생각 안 했다 생각해볼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일 동맹 나오잖아. 그리고서 동맹이 된 후에 개시가 된 간은 한반도에서 누구? 네모네모에 우월한 지위 보장이 그 직접 목적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다. 즉 뭐예요? 일본의 우월한 것을 다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만 실제는 뭐야? 영국. 왜? 뒤에 형님이 있으니까. 이 권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자, 그러면서 얘가 또 벌어지자 영국은요. 러시아, 독일과 자 권익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또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나오는데 요것도 쌤이 이따 말씀드릴 거야. 일단 단순하게 봐. 러시아가 여기를 조차했어. 독일도 여기를 조차했어. 영국도 여기를 조차했어. 혹시 여기에 공통이 어느 지역인 것 같아? 다렌, 짜우저우, 웨이 하이웨이. 자, 얘들아 여기 다 중국이야. 중국. 자, 그걸 통해서요. 또 프랑스가 되죠. 뭐야? 광저우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또 홍콩까지 먹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열강이 지금 이 동그라미를 나눠 먹고 있는 거야. 어디? 중국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원래 중화사상인 거잖아. 그래서 야 중국 되게 큰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야 별거 없네가 되면서 자 영국이 이렇게 둘이 지금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쌤이 뭐라고요? 뒤에 이어지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되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까지 했지만 요 가라고 하는 거 요거 다음에 나온 거니까 이 가가 바로 러일 전쟁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러일 전쟁 관련된 결과 해가지고요. 일본이 이겼으니까 창충, 이남, 남만주 철도 이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하나만 사후풀이 하나 더 해볼게. 이거 다 사건들이 뭐냐면 1898년경에 있었던 사건인 건데 자 러시아가 다렌 이거 중국 쪽 거. 그치? 가져가지. 그럼 나중에 러일 전쟁하면서 일본이 이기니까 나중에는 일본이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짜우저우 하면 우리 독일하면 중국의 산둥반도 독일이 여기 이권 가져간다고 하잖아. 그거 지금 풀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영국 웨이 하이웨이 여기도 산둥반도 관련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어허, 중국 땅 따먹기 당했던 그런 케이스 가면 끝이라고요. 오케이?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자, 추가로 개항이 되었다. 딱 봐도 중국이잖아. 근데 우리가 난징 조약하면 5개라고 배우는 거니까 이건 뭐겠어요? 2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던 텐진 조약 아니면 베이징 조약. 1858, 1860. 이때 너무 불합리하니까 중국이 사인 안 해. 야, 너무 좀 불합리한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베이징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체결하잖아요. 그치? 자, 그 내용은 지금 이거랑 달랐고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했다. 금쌤이랑 의화단 운동 관련된 거에서 이건 신축 조약이에요. 그 다음 산둥반도 이권이 원래 독일 거였다가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중국한테 반환되었다. 그 말은 뭐겠어? 일본의 파워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게 되면서
이때 뭐예요? 야, 일본아, 너 갖고 있는 거 토해내. 빨리 다시 돌려줘. 그치? 그 사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주도로 삼국 간섭했다. 이거는 청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이 아니라. 이때도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면서 쌤이랑 랴타 펑 배웠지?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한테 이렇게 할양이 되니까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철푸덕!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개의 국가가 나타나서 일본 협박했던 사건.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 무슨 국가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갔어야 되는 문제였었고요. 만약에 헷갈렸다 하게 되면 거꾸로 넣어보는 거야. 이 사건인가? 저거. 적고서 넣어보니까 약간 문장이 안 맞아.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제거하 가주시면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요게 한 15번이 좀 가장 좀 애매하게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 얘들아. 그 말은 뭐겠어요? 1등급, 2등급 친구들 다 보게 되면은 요거 딱 공통적으로 다 힘들었다는 뜻이야. 그럼 뭐야? 나도 이 문제는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뭐야? 다음에는 맞춰야 되겠다. 그쵸? 다들 점점 레벨업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자, 16번 보게 되면은 국제기구 대표회 때. 일본이 더 이상 국제기구 협력 안 하겠대요. 왜? 리텐 조단단이 와가지고 일본 너 잘못했어 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만주 사변. 이 사건 터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주 괴뢰국이 세워졌다? 이러니까 뭐야? 국제연맹에서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일본 잘못했네. 기분 나빴던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탈퇴한다고요. 그치? 그 사건인 거다. 너무 전형적인 문제 패턴. 자, 그럼 얘들아 그 뒤에 거 포츠담 카얄포모라고 우리 배웠으니까 이건 1945년 가셨어야 되고요. 경찰 예비대는요. 2차 대전 끝나고서 일본이 다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다고요. 무조건 인간관계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거 루거우차오 때문에 무슨 사건 시작되지? 중일전쟁. 오케이, 중일전쟁 무조건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도쿄 재판하게 되면 전쟁 끝나고 나서 1946년부터 있었던 자 전범 재판이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17번 가게 되면 17번도 우리 친구들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얘들아 시계 문제. 사실 3월 학평 때 연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 6모, 9모도 연표가 많이 나오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거에는 그렇게 연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연표 시계 문제지. 자, 꼼꼼하게 봐봅시다.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거야. 베트남 시리즈 싹 다 정리했죠. 민주하면 우리가 1945년경에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배웠었고요. 그 당시 때 우리 호찌민까지 묶어서 다 배웠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놓고 나왔어 얘들아. 무슨 사건? 통킹만 사건. 그러면 1964년에 미국이 조작했던 사건이라고 배웠고요. 이것 때문에 터졌던 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고 이게 속칭 우리가 알고 있는 월남전, 베트남 전쟁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걸 계기로 터졌다라고 배웠던 60년, 70년대 사건인 건데 자,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에서 문화대혁명. 쌤이 이거는 필수라고 얘기했죠. 66, 76. 일어났다? 맞아. 그럼 이거 스펙트럼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베트남 노이머이 정책 쇄신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건데 이거는 1986년 당시 때 있었던 거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 중일 공동성명. 중국하고 일본이 했대. 왜? 일본은 미국이 하란 대로 따라가거든요. 미중이 얼음이 녹았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1972년 들어가네. 자, 사이공 조약 1차 나왔죠? 그러면 1862년이라고 해서요. 자, 베트남에 응우엔하고 웅엔 왕조하고 어디 간 거야? 프랑스가 한 거잖아. 이건 너무 앞에니까 절대 가면 안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진짜 아닌 건 빼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거 헷갈려서도 도이머이 정책은 우리가 마지막 챕터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치? 완전 끝에 경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제거를 하는 식으로 풀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틀리지 맙시다. 자, 거의 다 왔다. 18번도 조금 쉽게 나왔어요. 중국 케이스가 나왔는데 대놓고 키워드가 바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 육모 특징이 약간 그거야. 그냥 대놓고 손을 다 들고 있어. 농업하고 철강, 대규모 증산하겠다. 인민공사가 해체 아니고 등장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보다 대약진 운동인 거야. 그치? 사회주의 계획정책.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했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문화 대혁명이다. 오케이.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삼저 호황하면 이거는 한국사 가셨었어야죠. 1980년대에서 요거는 전두환 정권 당시 때로 가시면 되고요. 55년 때는 일본으로 갔었어야죠. 그래서 양당 체계가 1993년 가게 되면은 자, 과반수 확보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붕괴가 되지. 그 다음 거 석유 파동하면 1학년 때부터 통합사회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했던 내용인 거니까 이건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 그죠? 자, 그 다음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하고 싸웠어. 1946년, 1949년 전쟁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야. 누가 이겼다고요? 공산당이 이겨서 본토를 장악합니다. 그게 바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그 다음에 졌던 국민당이 이렇게 타이완으로 간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쌤이 요것도 아마 둘 중에 하나 헷갈렸었던 것 같아. 근데 잘 보셔. 자, 기억년 시기인데요. 보니까 슥 일본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 싹 다 약간 느낌 스멜을 보니까 1930년대 같은 게 여러분이 느껴졌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다. 맞아. 1938년경부터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옮기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옮긴다라고 한국사에서도 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종 정착지가 바로 충칭이란 말이야. 얘들아, 요게 바로 1940년.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가 바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한국 광복군이에요. (1940년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한국군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나오고요. 밑에 보니까 한국군 성립 2주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940부터 해서 1주년, 2주년 이렇게 스펙트럼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보게 되면 진주만 기습 공격했다? 1941이야.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갔었어야 돼. 근데 쌤이 만약에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이 쳐들어왔대. 그러면은 1937년 중일전쟁인데 충칭으로 중국이 갔대. 1938년인데 조선 의용대인가? 이렇게 갔으면 1938년부터 잡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서가 이거야. 우리 정부도 역시 충칭으로 옮겼다. 그럼 딱 40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 한국광복군 두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계속 구분하면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주만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배웠었고, 카얄포모 1943년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 거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야. 왜? 2차 대전 일으켰던 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예요? 다 끝나가니까 이제 일본만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소련아, 이제 너도 여기에 참전해라 라고 나왔던 건 얄타 회담이죠. 카얄포모. 자, 과달카날 철수 하게 되면 여기 42, 43년도 당시 된 거니까 그럼 스펙트럼이 더 너무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쌤이 우리 기출문제 많이 분석하면서 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중이 같이 연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930년대 초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서 여기는 대체 내가 뭘 틀렸던 건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쌤 생각에는 여기에서 틀렸다기보다는 조선 의용군으로 잘못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또 다른 거 해석하다 보면은 단서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또 쌤이 개념 강의 마스터께서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얘들아. 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만리장성, 즉 뭐예요?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공동성명이야. 국교 수립 아니고 공동성명이야. 72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그 전에 1969년 닉슨 독트린 시작으로 냉전 완화된다고 배워서 이렇게 닉슨이 중국 방문했다라고 배웠어. 자, 그리고 7년 후에 냉전 완화 위해 노력을 하다가 이제 뭡니까? 7년 더하면 72 더하기 7, 1979년이에요. 드디어 친구가 됩니다. 국교 수립한다고요. 쌤이 그래서 공동성명, 국교 이거 연도 따로 외워야 된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렇게 정답 3번 가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친구가 됐다고요. 그치? 그렇게 외웁시다. 자, 나머지 오다 볼게요. 워싱턴 체제 하게 되면 워싱턴 회의 당시 땐 거니까 1931, 1932년 당시 때 가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 아까 적었죠? 69년이야. 에치슨 라인 하면 6.25 전쟁이 터지게 된 배경으로 우리가 배웠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하면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일본 주권을 회복했던 사건인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딱 명확하게 얘밖에 없었네요. 그죠? 연도를 굳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흐름만 잘 기억해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사 쌤이 또 전문항 해설 강의 갔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 틀렸던 건지 개념이 부족했으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문제 풀 때 센스를 발휘 못했다. 그럼 마스터키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기출문제 쌤이 해주는 해설 있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문장을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 강좌 보시게 되면 사료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그걸 통해서 단서가 보이네. 아, 난 이거 놓쳤는데 쌤은 이게 단서라고 하시네. 그럼 이걸 뭐예요? 내가 발견하는 눈을 길러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 얘들아.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자,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고자 하는 너에게 지금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끝까지 모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쌤이랑 쭉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한국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동사하는 친구들 한국사 강의도 챙겨 들으면서 무조건 뭐예요? 범위가 별로 없으니까 무한 반복하면서 꼼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